퇴근 후 시간이 있는데도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현실의 고백이다. 하루의 절반을 회사에 쏟아붓고 돌아오면 남아있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잡히지 않고 손에 쥐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모래 같고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미끄러져 내려간다. 집에 도착하면 잠깐 쉬려고 눕고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다가 정신을 차리면 밤이 깊어 있다. 해야 할 일은 손도 못 대고 계획했던 것들은 어디론가 밀려나고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묵직한 자책만 가슴 안에 남는다. 하지만 이 무기력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다. 의지 부족도 아니고 노력이 약한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을 먼저 단정해버리면 현실은 더 무겁게 내려앉을 뿐이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구조에서 시작된다. 회사에서 흘려보낸 시간은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꼭 잡아야 하는 긴장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보고를 준비하고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다듬어야 하는 삶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건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버티기의 연속이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 버티기는 우리가 가진 정신의 체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는다. 퇴근 후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정신의 잔해다. 몸은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회사의 공기 속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움직이려는 의지가 아니라 움직일 힘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퇴근 후 무너지는 이유는 회사에서 일만 했기 때문이 아니다. 회사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구겨 넣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맞추고 참고 흘려보내고 심호흡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하면서 내면은 지쳐 내려앉는다. 이렇게 쌓인 피로는 집에 도착하는 순간 폭발한다.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끊어지고 그제야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미 모든 에너지는 바닥나 있다. 우리는 이 피로를 단순한 퇴근 후 무기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름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감정의 잔재들이다. 스트레스, 억눌림, 억지 웃음, 의미 없는 업무 보고, 붙잡혀 있는 책임감, 쌓이는 피곤함들.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층층이 쌓여간다. 그리고 이 감정의 잔해들이 퇴근 후의 시간을 파먹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퇴근 후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회사라는 구조가 하루 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이다. 더 쓰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자책하는 것은 내려앉은 마음 위에 돌을 더 올려놓는 일과 같다. 중요한 건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무너짐 뒤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고요를 원하는지 그 감정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무너진 채로 머무르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는 데 있다. 퇴근 후의 무기력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 기록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 기록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가 쌓일 때 비로소 내 시간의 주도권이 조금씩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한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보여주는 가장 사실적인 증거다. 지금 쉬고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든다. 집에 와서 누워있는 순간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몸이 가만히 있으니 마음도 쉬고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우리가 쉰다고 부르는 이 시간은 실제로는 회복이 아니라 초조함을 동반한 정지 상태일 때가 많다. 몸은 눕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과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섞여서 끊임없이 소음처럼 울려 퍼진다. 그리고 이 소음은 회복을 막아버린다. 많은 사람들은 퇴근 후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그림자가 여전히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 그림자 속에서 쉬는 시간은 쉼이 아니다. 그건 단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는 시간일 뿐이다. 이 멈춤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가혹한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당신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누적된 피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는 정신이 멍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멍함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충돌은 회복이라는 과정을 방해한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에너지가 도망쳐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착각은 이것이다. 조금만 누워있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를 더욱 깊은 무력감으로 데려간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 자신에게 지금의 상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워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비난이 생겨난다. 이 자기 비난이 퇴근 후의 시간을 가장 빠르게 잠식한다. 그 비난은 당신이 가진 마지막 에너지마저 빼앗아간다. 직장인들은 종종 나는 회사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근본적인 오해가 숨어 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하루 종일 맞춰 살다 보면 퇴근 후의 시간은 자기 방향을 잃은 상태로 시작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흐릿해진다. 흐릿한 상태에서 움직이려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또 다른 착각이 더해진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다. 퇴근 후 무너진 시간을 낭비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않은 시간은 쓸 수 없는 시간처럼 보이고 쓸 수 없는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버텨낸 대가로 받아드는 자연스러운 공백이다. 이 공백은 잘못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게으름의 증거도 아니다. 이건 단지 당신의 정신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침묵 같은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다. 시간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간은 그저 그릇일 뿐이고 그 그릇 안에 에너지와 의미가 담겨야 비로소 삶이 움직인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단순한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몸을 눕히는 것만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정리된 감정에서, 정돈된 마음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에서 다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의 무너짐을 자책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자책은 회복을 막고 회복이 막히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진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에는 수많은 착각이 덧씌워져 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아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 대신 하루를 버텨낸 것이다. 그 버팀의 끝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무너짐을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무너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퇴근 후의 시간은 서서히 천천히 당신의 삶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건 하루 동안 소비된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동안 사라져버린 나라는 존재의 중심의 문제다. 회사는 일을 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한다. 감정, 자존감, 집중력, 인내, 태도, 표정, 말투, 존재감.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종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모된다. 그리고 이 소모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 우리는 회사 안에서 온전한 나로 존재하지 못한다. 필요한 역할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누군가 원하는 모습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상황에 맞는 표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행동이 하루 동안 나라는 존재의 일부를 깎아낸다. 그리고 퇴근 후의 무기력은 그 깎여나간 빈자리가 만든 침묵이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내가 선택한 하루가 아니다. 누군가가 정한 방향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누군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말해야 했으며 누군가가 정한 속도에 맞춰 달려야 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진 시간은 거의 없었다. 주도권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든 그 끝에서 반드시 피로를 남긴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없는 하루는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억지로 끌려다닌 하루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소모시킨다. 그 마음의 소모는 집에 돌아오는 순간 더 크게 드러난다. 마치 하루 종일 눌려있던 스프링이 풀려버린 듯한 무너짐이 찾아온다. 그 무너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동이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나를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타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가 정해준 성과, 누군가가 요구하는 대답,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 이틀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내 기준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리고 내 기준이 사라진 곳에서는 어떤 행동도 시작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동이란 내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더 깊은 원인은 감정 피로에 있다. 신체적 피로는 잠으로 회복되지만 감정 피로는 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 피로는 내면의 공간을 뒤흔드는 피로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감정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웃음, 친절, 듣기, 배려, 침묵, 수능. 이 감정들은 마음속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간다. 감정이 소모된 자리는 회복 없이 곧바로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퇴근 후의 무기력은 그 무너짐의 가장 명확한 결과다. 정신은 체력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너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하루 동안 감정이 얼마나 오래 눌려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회사라는 공간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업무 피로, 감정 피로, 긴장 피로, 표현 피로. 이 모든 피로가 합쳐져 집에 도착했을 때 정신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 모든 피로의 가장 큰 핵심은 나라는 중심이 회사 안에서 계속 밀려났다는 사실이다. 나의 감정은 뒤로 밀리고 타인의 요구가 앞에 서며 나의 속도는 사라지고 타인의 속도가 기준이 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퇴근 후에 나는 이미 주도권을 잃은 상태가 된다. 주도권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도 무능도 아니다. 그건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희생해버린 결과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퇴근 후의 시간을 다시는 자책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이 무너짐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찾아온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당신을 잠시 멈춰 세우는 것이다. 퇴근 후의 무기력은 고장난 게 아니라 고치라고 보내는 신호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만들어낸 조용한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퇴근 후의 시간을 보너스 시간처럼 여긴다. 회사에서 벗어난 자유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은 퇴근 후의 시간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퇴근 후의 시간은 보너스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이다. 보너스는 선택이지만 회복은 생존이다.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개발은 고문일 뿐이고 노력은 짐이 될 뿐이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남들처럼 퇴근 후에 뭔가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비교는 삶을 갉아먹는 독이다. 비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에너지마저 순식간에 빼앗아간다. 퇴근 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시간은 비로소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퇴근 후의 무기력은 퇴근 후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시간 동안의 나를 대하는 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긴장된 몸을 유지한 채 표정과 말투를 관리하고 감정을 눌러두고 속도를 조절하고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내 감정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퇴근 후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무기력은 잘못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가 보내는 알림이다. 이 알림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번아웃을 겪는다. 하지만 이 알림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크고 복잡한 변화가 아니다. 명확한 한 가지 통찰에서 시작된다. 퇴근 후의 시간은 의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 위에서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깊게 이해하면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한 날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날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 날이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시도하면 자기 개발은 독이 된다. 움직일 힘이 없는데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탓하게 되고 그 자책은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굳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통찰은 단순하다. 퇴근 후의 시간은 이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되찾아야 하는 시간이다. 되찾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회복해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기 전에 내 안의 공간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 그 비워냄은 억지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정리에서 시작된다.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맨 처음 움직여야 할 작은 행동이 보인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점점 더 큰 행동을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는 흔히 의지가 강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는 반대다. 의지가 아니라 정돈된 마음이 삶을 바꾼다. 의지는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회복 없는 의지, 정돈 없는 계획, 감정의 방향을 잃은 자기 개발은
모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는 더 큰 자책만 남는다. 퇴근 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이다. 회사에서 고갈된 나를 집에서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말 것. 그건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움직임은 회복 뒤에 오고 회복은 이해 뒤에 온다. 그리고 이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퇴근 후의 무기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인간적인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는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그 신호를 읽는 사람은 조금씩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이 통찰을 받아들이는 순간 퇴근 후의 시간은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하루를 다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퇴근 후에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퇴근 후에 나부터 살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퇴근 후의 시간을 인생 역전을 위한 전쟁터처럼 사용하려 한다. 퇴근 후 3시간 공부, 퇴근 후 부업, 퇴근 후 자기개발. 이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당장 오늘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그러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감정과 에너지를 다 쓴 사람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전쟁터가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한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 공간에서는 어떤 변화도 오래가지 않는다. 퇴근 후 시간을 되살리는 첫 번째 방향은 목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크게 바꾸려 할수록 당신은 금방 지치고 지친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자책이라는 칼을 쥐게 된다. 오늘의 퇴근 후에 필요한 것은 인생을 뒤집는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버티게 만드는 아주 작은 의식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세게 켜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러운 조명을 켠다. 휴대폰을 바로 손에 쥐지 않고 그냥 의자나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짧게 떠올려 본다. 이 작은 의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루 동안 회사에 빼앗긴 주도권을 아주 조금씩 되찾는 행동이 된다. 두 번째 방향은 퇴근 후의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느끼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먼저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가장 피곤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조금이라도 웃게 만든 장면은 있었는지, 이 세 가지만 곱씹어봐도 감정은 제자리를 되찾기 시작한다. 감정을 외면한 채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된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는 돌덩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기록이 된다. 세 번째 방향은 퇴근 후의 행동을 결심이 아닌 습관화된 최소 단위로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고 싶다면 오늘은 30분 읽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책 한 페이지를 펼치기만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1시간 운동이 아니라 잠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스트레칭 3가지 동작만 해보자라고 로어드 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출발선을 다시 그리는 일이다. 기준이 높을수록 실패의 경험이 빠르게 쌓이고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퇴근 후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된다. 반대로 기준이 낮을수록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그 성공이 쌓일수록 퇴근 후의 시간은 조금씩 안전한 시간, 조금씩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뀐다. 네 번째 방향은
퇴근 후에 비어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오늘을 버틴 나를 위한 정당한 휴식이다. 다만 그 휴식 속에서 자기 비난만 사라진다면 그 시간은 이미 회복을 위한 굉장히 고귀한 시간이 된다. 멍하니 누워있는 나를 향해 너는 왜 또 이러고 있냐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버텼다라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에너지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 에너지는 비난에서 생기지 않고 이해에서 생긴다. 마지막 방향은 퇴근 후 시간을 회사 밖에 나를 키우는 시간으로 조금씩 옮기는 것이다. 회사의 역할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나라는 사람으로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취미든 공부든 글쓰기든 산책이든 형태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감각을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감각이 생기면 퇴근 후 시간은 더 이상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변화는 하루 만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단 5분만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만을 위한 작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시간은 어느새 삶에서 가장 단단한 구간이 되어 있다. 회사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작은 놀랍도록 거창하지 않다. 나를 탓하는 일을 멈추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매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퇴근 후 시간을 되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이다.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는 밤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손도 대지 못한 계획들이 쌓이고 해야 할 일은 점점 밀려나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막막함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을까? 이 질문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른다. 하지만 이 밤이 실패의 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당신이 멈추고 있는 이유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도 아니라 그저 하루의 무게를 홀로 견뎌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한다. 회사는 힘을 쓰는 곳이 아니라 힘을 견디는 곳이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장, 눈치 보임과 압박, 애매한 표정과 억지 미소,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의 조각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무너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무너짐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다. 지친 심장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듯 당신의 마음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멈춘 것이다. 이 무너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을 오해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오해는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시선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움이 퇴근 후 시간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당신은 매일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그 살아남음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늘도 버티기 위해 당신은 수많은 감정을 삼켰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순간들을 견뎠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일들을 넘겼으며 애써 웃어야 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왔다. 그 모든 과정이 퇴근 후에 찾아오는 침묵으로 이어진다. 그 침묵은 당신의 무너짐이 아니다.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깊은 심이다. 삶은 때때로 멈추는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의 나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퇴근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이제 알고 있다.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동안 세상이 잠시 멈춰주는 호흡이다. 마음이 정리되면 의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의지가 따라오면 어떤 행동이든 가벼운 걸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된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아주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감정을 허락한다면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퇴근 후 시간을 되살린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느슨해지는 과정이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이 오늘을 버텨낸 증거이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다. 내일은 오늘을 이해한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하다. 그러니 오늘의 무너짐을 너무 오래 붙잡지 말아라. 그 무너짐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고 당신의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잠깐의 고요일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고요를 지나 당신의 속도가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을 막고 있던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있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